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좀 열심히 노력해서 90점 이상 맞는 게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런 말이 엄마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하루에 6시간도 채 자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중학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2%의 학생이 6시간 미만 잠을 잔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맘때 아이들은 성장 발달을 위해서도 좀 잠을 잘 자줘야 하는데 적어도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럼요. 잠은 푹 자야 됩니다. 뭐 게임을 하느라고 안 자는 것도 문제고요. 공부를 하느라고 못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유난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보면 제대로 수면을 못 취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요. 그리고 신경이 또 좀 날카로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부하기 전에 잠을 많이 자라라고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전문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경우를 일단 볼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잠을 안 잔 경우 찍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해봐서 정신이 알아요. 네. 말똥말똥해야지 잘 찍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해롱해롱하단 말이에요. 정신이 맑아야 그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잘 아시네. 네. 그리고 공부를 안 했는데 잠을 충분히 잤다. 옆에 친구 답이 잘 보여요. 시력이 좋아져가 잠을 충분히 잤기 눈도 때문에 맑아서. 눈이 맑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서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잠은 진짜 좀 충분히 푹 잘 자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대여섯 시간 자는 고등학생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 말고도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생들의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면 몇 시간 정도가 좋을까요, 선생님? 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학생들 중에서 제가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라고 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 12시가 될 때까지 자기가 한 공부가 너무 없어서 자기가 12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공부를 했지만 3시까지 공부를 한 이후 학교 와서 계속 잠을 자는 경우가 너무나 그렇죠.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상쾌하게 다시 또 밤 12시부터 공부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저희 때 있던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렇죠. 늘 저희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도 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 습관도 잘 잡아야 하는 것처럼 또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야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의 수면 교육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중학생 또 고등학생 아이들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부모님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은요. 오랜만에 중학생이 노크를 해줬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수다학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어디 있나요? 네, 오늘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디 갔나요? 친구들하고 지금 자전거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면 네네네네. 보겠네요. 조금 있다가 금방 들어올 거예요. 아, 예.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데 어라? 저 멀리서 보이는 범상치 않은 포스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한 친구. 설마? 오, 역시 중학생이라 사이클 선수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2학년 김창현 군입니다. 창현아, 네, 자전거가 되게 좋아 보인다. 네, 좀 비싼 건데 그 시험 90점 이상 맞기로 하고 산 자전거예요. 아, 어머니가 사준 거야 그러면? 네, 근데 그러면 시험은 잘 맞았어? 4학년에 더 잘하기로 하고 그냥 근데 이거 90점을 맞아서 받은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네, 어머니가 앞으로 그렇게 맞으라고 90점 어. 받으라고 약간 선물을
선불식으로 미리 선불로 미리 줬으니까 너가 나중에 90점 맞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통 큰 엄마신데요? 창현이의 꿈은 외국에서 자전거를 수입하는 자전거 바이어. 창현이의 부모님은 이런 창현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고가의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운동 도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렇게 운동을 하는 것만큼 수업 시간도 챙기고 있겠죠. 요즘엔 이렇게 볼링에 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실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전거부터 볼링까지 만능 스포츠맨 창현이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 와서 그다음 학원을 간 후 다녀와서 자전거를 타고 볼링을 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숙제를 하고 자요. 창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관찰해 볼까요? 자,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해. 자, 드디어 엄마가 이제 견제 들어가시네요. 자, 숙제해라. 공부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창현이. 바로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치는데 자세도 바르고 집중도 잘하고. 그런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풀이도 없이 답만 적는 창현이. 근데 풀이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원래 그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뭐든지 다 직감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문제집이 지나치게 깨끗하네요. 암산으로 문제를 푸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창현아, 네. 이거 문제 다 푼 거야? 네. 과정 같은 건 안 써? 제가 그냥 원래 암산으로 풀어가지고. 문제가 간단해 보이진 않는데 좀 풀이 같은 것도 써야 되지 않아? 원래는? 그렇긴 한데 제가 좀 귀찮아서 그냥 암산으로 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평소 습관대로 따로 풀이 과정 없이 암산으로 푼다는 창현이.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7점짜리 문제를 계산 실수로 인해 틀렸다는데 평소에도 이런 안타까운 계산 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시험을 볼 때에도 저렇게 전혀 풀이 과정을 적지 않는군요. 시험이 아닌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을 구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과정.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습지로 암산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곱하기 자리를 앞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정답이 나왔나 봐요. 창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앞에서부터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어서 정답률이 나와서 했더니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좀 아깝긴 하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전당률이 80% 정도 됐는데 중학교 와서는 한 40%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에서도 프리하이어스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학원에서도 창현이의 이런 습관 때문에 따로 풀이 과정을 노트에 쓰게 했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적고 있지만 여전히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는 창현이의 모습.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데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 표시까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창현아, 네. 뭐가 잘 안 풀려? 네. 어떤 게 잘 안 풀려? 이 삼각형에서 x, y 값 구하는 게 잘 안 돼요. 창현이 그럼 수학 문제 중에서 또 어려운 거 있어? 함수요. 함수 부분은 어떤 게 어려워? 뭐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뭐 좌표 그리는 것 그런 게 좀 어려워요. 특히 함수가 어렵다는 창현이. 중3이 되는 내년이면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잘 풀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함수 같은 거는 진짜 그림을 안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죠?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함수이거든요. 그 이유가 함수의 정의와 함수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창현이.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인데. 어머, 창현아, 뭐 하는 거니? 끝난 거예요? 놀란 제작진이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창현아, 네. 공부는 다 한 거야? 네. 다른 공부는 또 안 해? 제가 집에서는 딱히 숙제 아니면 안 하는 편이라 그냥 숙제만 끝내면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숙제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숙제 다 했어? 네. 벌써 다 하고 누워 있는 거야 지금? 네. 간식 좀 먹고 해. 어머님도 창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별 말씀이 없으신데 끝난 거니? 창현군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뭐 저는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지금은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좀 열심히 노력해서 90점 이상 맞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거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중3부터 하겠다는 거는 이게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런 말에 엄마가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중3부터는 90점 맞는 게 계획이라는데 그게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계획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루어지려면 노력을 하면서 추후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막연히 중3이 되면 내가 90점이 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이런 창현이의 공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께서 선수 계획표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험 평균 점수는 80점대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창현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창현이를 믿고 있다는 어머니.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된 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량을 늘리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편으론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사실은 막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사춘기니까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할 기회도 안 생길 텐데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네. 문제풀이도 문제에 식을 쓰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해서 정답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틀렸을 때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식을 조금 써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노트 정리라든가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 외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집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수학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기타 연습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운동 그리고 기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하는 창현이. 이런 창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운동을 참 좋아하고 아주 씩씩한 중학교 2학년 창현 군을 만나봤습니다. 왠지 창현 군한테는 창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커 보여서. 일단 창현이가 공부하는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게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것은 풀이 과정을 전혀 적지 않고 암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지금 적어 보인다는 건데요. 어머님이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중학생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다른 데로 엇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데 강하게 이제 확고하게 이 부분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적 낼 테니까 자전거를 사줘라고 해서 고가의 자전거를 사줬는데 성적을 못 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주지 않는 게 맞죠. 저 같아도 말만 하면 이렇게 좋은 얻고 싶은 물건들이 나오면 계속 말만 하고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규칙을 정하셔서 그러니까요.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할게요, 내년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는요. 미루는 게으름뱅이들의 1순위 핑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그래 내년부터는 하겠지, 중3 때부터는 하겠지 믿지 마시고 좀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를 이끌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풀이 과정 없이 암산으로 푸는 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풀이 과정을 쓰지 않으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서술형 문제는 풀이 과정 자체가 점수화되어서 그렇죠. 이제 필요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습해두지 않으면 못 쓸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암산이 편해서 한다는데 아마도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도 최상위권 대학을 간 친구가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1시간씩 농구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창현이와 다른 점은 그 1시간 동안에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창현이는 많은 운동을 하고 또 바로 쉬더라고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떡해. 중학교 네. 2학년 친구인데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0시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학습 습관을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영상에 나온 3번 문제를 틀렸는데 그 3번 문제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보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별표를 쳤어요. 사실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앞으로 펼쳐질 수학 성적을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수학들이 함수의 기본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도 잡혀있지 않은 창현이가 좀 공부에 집중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공부를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방학 때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3학년이 돼서 하면 돼요.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하는 창현이도 그렇고 창현이를 너무 믿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은 걱정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약간 무색하기도 한 것이 성적표를 보니까 사실 중상위권 정도란 말이죠. 검사 결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인데 중상위권이에요. 네. 인지 능력도 그다음에 언어성도 평균, 동작성도 평균, 작업 기억도 평균, 처리 속도도 평균. 약점은 기호쓰기의 약점인데 이게 손으로 쓰는 거 잘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여기 약점이 많이 있거든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아, 네.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더니 행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동기 검사를 했더니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요? 동기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했는데 괴롭지도 않고 여기 자극이 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내년이라고 그 자극이 갑자기 올 것 같지는 않아서 뭔가 좀 수학을 보면서 우리 창현이가 강한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이것도 역시 중상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아이는 다 중상인데 중상이라는 게 뭐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입시를 가버리면 약 그렇죠. 5등급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 정도면 사실 5등급이나 7등급이나 8등급이나 입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쌓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이란 게 없어요. 지금이 안 되면 맞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까지 생각하고 바이어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하길 바래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걱정된다, 맞아요. 위험하다, 지금 이대로 안 된다, 우리 민석원 선생님까지. 네. 다 XXX, 그 외국 프로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 보면 다 XX 딱 뜨잖아요. 탈락되잖아요. 창현이가 좀 지금 그 약간 상태야. 마음이 아프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학교 성적만 보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창현이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저희가 평가해본 결과 너무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좀 틀린 문제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중학교 성적 현행 학습으로 75점이면 네. 중위권 이상의 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습관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제가 약한 부분을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차 함수의 부분입니다. 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이동, 13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의 대응, 17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울기의 문제를 틀렸는데 이러한 각각의 값들 그리고 x값의 결정됨에 따라 y값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3학년에 가서 2차 함수의 기본이 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의 기본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초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을 가게 된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함수의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들,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좌표 이동들을 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4번, 10번, 12번 문제는 부등식과 분수 문제를 틀렸는데 이것도 분수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알면 풀 수 있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잡혀있지 않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게 느껴지고요. 15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5번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만 익히면 풀 수 있는 건데
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념 공부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즉 일단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문제집 보면은 그냥 뭐 풀이식이 없고 답만 적혀 있잖아요. 요 단계가 이제 저의 단계로 오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이 뭐냐면 이게 그냥 암산으로 풀잖아요. 네. 암산으로 풀다가 요 다음 단계, 바로 제가 많이 하던 단계가 뭐였냐면 수학을 저는 감으로 풀었습니다. 요 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지금. 빨리 시급하다. 아니, 이게 빨리 고쳐야 정말 된다.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거를 어머니도 아시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학원에서 풀이 과정을 써라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습관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 습관도 좀 제대로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습관이 바뀌지는 않을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래서 창현이만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아주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스포츠 용품이나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으로 내걸어서 90일 완성 작전 해서 3달 동안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고 모든 문제풀이를 달 경우 이것을 네. 보상으로 준다. 근데 하루라도 낙오가 되면 처음부터 리셋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창현이가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근데 운동에 대한 그런 열정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보면 그 고가의 자전거도 정말 빌고 빌어서 샀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걸면 이제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엄마 계속 45일간 해왔는데 하루만 뭐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원할 경우 이제 안쓰럽다고 용서해 주시지 말고 아니야. 다시 그래요. 리셋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건 운동 시간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월수금은 학습을 하고 화목은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주중에는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주중에 공부를 하고 주말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창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어야 되고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 혼자 해라라고 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창현이 스타일상 다른 어떠한 선생님보다는 자기랑 비슷하게 운동을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학생 형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형이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어 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형을 소개해 주는 것이 너무 좋은 좋겠다는 멘토가 생각이 진짜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 또 영상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아버지께서 계획표를 엄청 꼼꼼하게 짜주셨는데 네. 그 계획표가 어떤 학생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창현이에게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창현이에게 맞는 적합한 그렇죠. 계획이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다면 인강을 한두 편 보기,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잡기,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만 그것을 맞아요.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획표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 방학 때 만드는 계획표도 늘 항상 얘기했지만 진짜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습관이 바뀌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큰 변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기에는 긍정적 동기하고 부정적 동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긍정적 동기는 써먹을 수가 없는 애야 지금. 왜냐하면 칭찬 이런 게 긍정적 동기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했을 때 느끼는 기쁨 이런 건데 공부량이 적거나 칭찬을 했다고 해서 할 것 같진 않아서 얘한테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부정적 동기입니다.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를 한 자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얘한테 그렇죠. 알려줘야지 네. 가만두면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얘가 공부를 정말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전거 바이어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자전거 바이어가 되려고 그러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 바이어들이 사온 자전거를 나르는 일을 할 거예요. 자전거 잘 타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일하고 전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서 아버지가 인강을 듣든 계획을 짰을 때 그걸 안 했을 때 강하게 훈육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네. 눈물을 쪽 빼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가끔씩은 좀 이런 또 충격요법이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님하고 창현이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딱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중2라는 창현이에게 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쯤 되면 이제는 십자 드라이버를 들을 때가 됐다. 그거 왜요? 십자 그걸로 자전거를 드라이버도 아니고 드라이버를 왜 드는 거예요? 도대체? 드라이버로 자전거를 좀 분해를 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시험에서 안 됐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바퀴 하나를 빼.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빼서 팔아요 바로. 팔지 말고. 고가는 다 네. 부분 팔려요. 또 시험 봤는데 뭐가 또 안 됐어. 핸들을 빼. 핸들을 빼. 하나씩 분해되면서 눈앞에 보이잖아요 계속. 아 나 때문에 자꾸 여기 자전거가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가 자꾸 뭐가 변해간다.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되면 그거 괜찮은 좀 방법인데?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네.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정적 계기라는 게 결국은 자전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비슷하죠. 거네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가 다시 조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비싸요 근데 그거 팔아야지 바로.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에는 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네. 적기를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노력해도 말짱 도루묵이고 중3 때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과 일정 시간 학습량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어머니께서는 지금처럼 믿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단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학습 부분에서만큼은 너 이거 했어? 이거 해야지. 지금 이거 할 시간이잖아. 계획 지켰어? 라고 잔소리가 아니라 네. 이것은 꼭 필요한 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고 학습에서만큼은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돼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었지. 그때 했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해본 경험들도 다 있을 텐데요. 창현이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정말 공부라는 건 때가 있고 수학은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기회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솔루션을 정리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주중에 3시간입니다. 수학적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현이는 주중에 매일 3시간씩 수학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자물쇠입니다. 큰 충격을 줘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현이가 좋아하는 자전거나 볼링, 기타 모든 좋아하는 것에 자물쇠를 걸고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안 열어준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지금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키운 체력을 바탕으로 수학 공부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창현이를 위한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는지 모르시겠어요? 띠링띠링. 자전거에 붙이는 거.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잠 깨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 사람한테 경고해 주는 거지. 나 지나가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네네. 경고의 표시로 이제 빵빵이를 울리는데 그 창현이가 보니까 그 너무 이 암산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빵빵이를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거 볼 때마다 안 되지. 한번 울려주는 거지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적어야 되지 하면서. 그 노래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연관이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암산한대요. 노트에 적읍시다 따르르르릉. 훌륭하다. 근데 중2한테 불러주려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이거 초등학교용인데. 아니 보통 이리 씨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네. 창현이가 혹시나 오늘 너무나 강력한 솔루션 때문에 속상할까봐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어른스럽더라고요. 아직 주먹도 커 보이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조금 이제 좀 수습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제. 아니 근데 오늘 좀 따끔한 얘기 때문에 창현이도 또 창현이 어머님도 지금 당장은 속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되는 창현이의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